안녕하십니까. 6일 지방선거 강릉시장 후보 김홍규 국민의힘 후보를 만나보러 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선 김홍규 후보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저희 이하라 기자가 김홍규 후보의 프로필을 좀 준비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제가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름 김홍규, 나이 60세, 내년 환갑, 네. 최종 학력 관동대학교 무역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하셨고 95년 강릉시의회 최연소 의원으로 의정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본인 피셜로 16년간 의정 생활로 강릉 시민과 함께 했다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자원봉사센터를 설립하고 현재까지 23년 동안 운영을 하셨고 99년 야간학교 성덕 등불학교 문을 열고 어르신들의 한글 선생님 역할을 하고 계신 안학도들의 아버지입니다. 또 본인 피셜, 밤낮으로 지역을 위해 봉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역을 위해 국책사업을 유치하려고 삭발을 4번이나 하셨다고 하는데 삭발로 몇 번 그럼 유치하셨나요? 4번 중에? 혁신도시만 실패하고 3번. 예, 복순전철 동계올림픽을 우리가 3번 도전했잖아요. 그래서 3번 했고 3번, 또 3승 한 1패. 번은 혈서도 쓰고 혈서도 쓰셨어요. 또 도암댐이 이제 방류하는 바람에 우리 남대천이 이제 망가졌을 때 남대천 살리기 운동본부 공동 투쟁에 운정을 했었거든요. 그때는 또 단식도 했었고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제 시간이니까 제가 먼저 할게요. 의회에서 97년 5월 비행장 인근 마을 소음 보상 문제에 대해서 소신 발언을 하셔가지고 이때부터 비행장 인근 마을에 대한 지원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6개 동네에 3천만 원씩 지원되고 있다고 합니다. 강릉시장에서 이제는 강릉시청 8층 한 자리를 꿈꾸는 김홍규 후보를 소개합니다. 김홍규 후보에 대한 한 줄 평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제가 한 줄 평을 생각해봤는데 윤심과 권심을 한 몸에 받고 있는, 뒤에가 더 중요해요 근데 후보님. 그러나 지역 민심은 어떨지. 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박수. 네. 뒤가 안 좋습니다. 뒤가 안 좋고 저 프로필 소개는 마음에 드십니까? 예, 좋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저 이하라 기자께서 해주시니까 당연히 좋죠. 네. 알겠습니다. 이제 좀 본격적인 좀 이제 심층 인터뷰 좀 드릴게요. 강릉 하면 이제 커피의 대명사의 도시가 됐는데요. 평소 좋아하는 커피숍이나 자주 가시는 뭐 강릉 지역에 커피숍 있으면 하나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커피숍 많이 다니고요. 제가 좋아하는 곳이 한 2군데 있는데 하나는 이제 엉클밥이라고 우리 미국 분이 하시는 곳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있다가 이제 가면 고즈넉하고 또 두 분을 제가 잘 알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대화도 나누고 그런 곳이 하나 있고 또 지역이다 보니까 선배님이 하나 우리 지역 그 자기 상표로 굉장히 유명한 안목의 커피숍 하나 있습니다. 상호 얘기해도 돼요? 안 되죠?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거기에 또 자주 갑니다. 근데 거긴 또 빵이 맛있습니다. 근데 제가 후보님 유튜브 되게 열심히 하시는 거 제가 다 봤거든요. 하나씩 강릉 아저씨. 공부하면서 봤는데 거기 제가 이제 다른 사람한테 안 알려주고 싶은 제가 강릉에서 알게 된 되게 뷰가 좋은 카페를 후보님 알고 계시더라고요. 소문나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이제 강릉이 때 아니게 좀 야자수 나무 때문에 좀 논란이 일고 있는데 강릉 해변 야자수 나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뭐 이색적인 거니까 뭐 거기에 큰 의미를 두기보다는 경포에 야자수가 있을 때 또 이렇게 오르질 수 있구나라고 좀 한번 봐주면 좋겠고 또 아직 그게 영구적으로 놔둘 건지 아니면 한시적으로 놔둘 건지에 대해서는 저도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했을 때 늦여름에 했잖아요. 그때 가봤는데 뭐 어떤 분들은 좀 안 좋은 평도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또 뭐 썩 나쁘진 않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강릉시장 국민의힘 공천 과정 상당히 치열했고요. 저희가 보기에는 공천이 거의 본 선거만큼이나 치열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 듭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김한근 시장이 컷오프되면서 결국 무소속 출마를 죄송합니다. 결정하셨어요. 결과적으로는 국민의힘이 원팀이 안 된 상황이 됐는데 이 선거에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 근간에 들어서 그 원팀이라는 게 참 힘든 것 같습니다. 그 각자가 자기에 대한 평가는 좀
좋게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각자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데 저는 사실 20살 때부터 이제 이 정당에 몸담았는데 공천을 처음 받았습니다. 저는 첫 공천입니다, 이게. 어떤 분들은 제가 공천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여지껏 무소속으로 있다가 처음 이제 공천을 받았는데 그래서 하여튼 더 열심히 해보려고 그러고요. 또 어려운 경쟁을 뚫고 또 당당하게 받은 공천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 시민들과 또 우리 당원들께 승리로서 보답드리려고 아주 정말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선거운동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지역구 의원이 상당히 실세시거든요. 근데 실세란 말은 자, 근데 네, 실세, 이런 맞아요. 지역구 의원이 계시는 게 장점과 단점 어떤 게 있을까요?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장, 시장 군수는 나름대로 지역의 총괄적인 업무를 보니까 뭐 역량이 보입니다. 하지만 중앙정부에 가면 전국 230개 가까이 되는 기초단체장들이 부처를 다 찾아오는데 사실 그 실무자 만나기도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열심히 하는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이 있기에 우리 지역은 그래도 여러 가지 공모사업이라든지 또 지역의 현안사업 해결에 상당히 도움받고 있다. 따라서 지난번 무소속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강릉 시민들이 4번에 걸쳐서 도와줬잖아요. 4번째. 그것은 아마 우리 그간 권순동 의원께서 그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과 공약을 꼭 시민들과 지켜야 됐다는 그 신뢰 이런 것에 아마 시민들이 저는 이제 표를 줬다고 생각하고 후보님 지금도 잠시만요. 네. 제가 아직 질문을 하나도 못 했는데 네, 지금도 시간이 너무 많이 잠깐만 지나가지고 지금도 열심히 잘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기 MZ 세대를 예, 무시하면 안 됩니다. 안 믿어. 네.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아직 질문이 네. 아직 4개는 더 남았는데 예, 하나도 하세요. 못 해가지고 네. 자 제가 오늘 맡은 역할은 이제 어려운 질문 이제 김영호 기자가 하고 네. 저는 이제 인간 김은규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시민들이 이걸 더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예. 공약은 공약집 잘 준비하실 예.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른바 김은규와 친해지길 바래 코너를 네. 해보겠습니다. 그 제가 첫 번째 질문으로 그 강릉에서 제일 친한 후보님이 제일 친한 친구 한 명 생각하시고 예. 그다음에 서울이나 뭐 경기도 수도권에 제일 친한 친구 네. 한 명 생각하시고 이름을 말씀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네.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가요? 지역에 제일 친한 친구는 사실 여러 명 있는데 딱 한 그중에 명만 한 명 꼽자면? 고르면 여러 친구가 화를 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두루두루 거의 같은 급수로 친한 친구들이 다 있는데 그중에 항상 우리 친구들을 좀 많이 보듬고 또 우리 지역에도 많이 헌신하는 네. 그런 친구가 한 분이 있습니다. 뭐 하시는 분이신지? 그 친구는 뭐라 그래요? 어떤 그 체육 관련 단체의 단체장입니다. 그러시구나. 그러면은 이제 수도권에서 제일 친한 친구 한 분. 수도권의 가장 친한 친구는 모 병원에서 무슨 실장 자리를 맡고 있는데 꽤 큰 병원입니다. 자 이제 다음 질문으로 이제 후보님 이제 6월 1일까지 엄청 열심히 하시겠지만 네. 제가 다른 후보님들한테 똑같은 질문을 드렸어요. 혹시라도 이번 선거에서 시장으로 당선되지 못하면 차기에 도전을 한다 안 한다 아니면 뭐 다른 정치적 도전을 하신다. 저는 오로지 단 한 가지 시장이 한번 되고 싶었을 뿐입니다. 저는 그 외에 중앙정치엔 1도 관심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이 3번째 도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이도 있고 네. 이제 이번에 만약에 제가 도전에 실패하면 정말 지역에서 봉사하면서 또 저는 사업하는 사람이니까 내 사업에 충실할 겁니다. 아 다시 차기에는 예, 도전하지 전혀 그럴 일 않으신다. 없을 겁니다. 이번 배수의 마지막- 진을 치시고 예, 아니 배수의 진이 아니라 마지막이라고 이제 생각하고 마지막일 수밖에 없는 시기고 또 사람이 꼭 뭐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은 저는 전혀 안 합니다. 하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충분히 시민들에게 한번 말씀드리고 공감 얻어서 이번에 꼭 되려고 최선을 다하겠지만 그래도 여의치 않으면 이제 저의 본인의 자세인 자리로 돌아가서 열심히 사업해서 또 지역에 봉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니까요. 그렇게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세대 공감 퀴즈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MZ를 대표해서 몇 가지 퀴즈를 준비해 봤는데 이게 중요한 거는
고민하지 마시고 3초 네. 안에 대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없는 퀴즈고 예. 괜히 고민하시다가 이제 요즘에 이제 젊은 친구들이 많이 하는 말린다고 하죠. 이제 네, 네. 최악의 결과가 나오실 아, 수도 예, 있으니까 알았습니다. 솔직하고 쿨하게 대답을 해주세요. 예, 정신 바짝 네. 차려야겠는데. 그 연습하고 이제 네. 후보님 혹시 밸런스 게임 아시나요? 밸런스 게임? 잘 모릅니다. 밸런스 게임이라고 이게 마음에 드는 거 하나 골라주시면 돼요. 네, 제가 네, 네. 보기를 2개 드릴게요. 자, 예비 윤석열, 홍준표 하나 둘 셋. 윤석열. 자, 다음 최문순, 이광재 하나 둘 셋. 하나, 둘, 최문순. 최문순. 이렇게 막아 뜨면 안 됩니다. 네. 후보님 생각하시는 게 다 티가 네. 나요. 이제 네. 다 아실 거예요, 시청자들이. 네. 자, 이제 본 게임 시작할게요. 네. 질문하기, 듣기 하나 둘 셋. 질문하기. 질문하기. 자, 두 번째 주 4일 10시간 일하기, 주 3일 13시간 일하기. 주 4일 10시간 주 일하기. 4일, 일을 많이 하시는 거를. 자, 다음 평소에 자주 하는 말, 내가 뭐뭐 했을 때 아니면 나는 뭐뭐 한다. 하나 둘 셋. 나는 뭐뭐 한다. 나는 뭐뭐 한다. 이게 되게 내가 뭐뭐 했을 때는 이제 이렇게 라떼 이야기 많이 하시는 분들인데 일단 후보님은 아니신 걸로. 자, 다음 대학생들과 홍대 클럽 가기, 이장님들과 야유회 가기. 이장님들 야유회 가기. 자, 다섯 번째 네. 내 돈 내산 김밥 먹는 1시간의 자유로운 점심시간, 아니면 법카로 먹는 무한리필 최고급 안주 밤샘 회식. 하나, 내 둘, 셋. 돈으로 김밥 먹는 것도 좋아합니다. 실지. 혼자 자유롭게 네, 이제 네, 혼자의 네, 사색을 네. 즐기시는 후보님. 자, 다음은 OX 테스트를 할게요. 이것도 이 테스트 제목이 있는데 제목은 이제 끝나고 말씀드릴게요. OX로 대답해 주시면 되는데 이것도 연습 게임 한번 해볼게요. 나는 잘 모르는 주제에 대해서도 일단 아는 척은 해야 한다. 하나, 둘, 셋. 아닙니다. 아닙니다. 솔직하게 모르면 모른다. 네. 자, 다음 연습 게임이에요. 연차를 3일 이상 붙여 쓰는 것은 예의가 없다고 생각한다. 하나, 둘, 셋. 아닙니다. 써도 된다. 자기 네. 자유 시간. 전 더 붙여준 적도 많고 또 실시 그렇게 그 우리 직원들 편의에서 보름도 붙여준 적도 있습니다. 보름도 가도 된다? 출장하고 이렇게 네. 붙여가지고 해외 부인이 있으니까 거기서 바로 부인한테 가서 도와주는. 그럼 그 공백은 따로 새로 신규 채용으로 아닙니다. 해주시는 걸로. 그 정도 영향이 다 됩니다. 그러면 예, 나머지 예, 직원들이 예. 다 알아서 이겨내는 예, 걸로. 왜냐하면 거의 네. 이제 휴가를 네. 다 쓰게끔 저는 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노동법에 정한 네. 그 자기 연수가 또 더해지잖아요. 네. 그 기간을 100% 다 소진할 수 있게끔 해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본 테스트 시작하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지혜로워진다는 말은 맞다. 하나, 둘, 셋. 맞다. 맞다. 저는 아직 멀었네요. 맞아, 제로져요. 다음. 정시퇴근 제도, 이른바 이제 회사에서는 패밀리데이. 이건 좋은 복지다. 하나, 둘, 셋. 좋은 복지입니다. 좋은 복지다. 자, 다음. 더 나은 방법이 있다면 기존 방식은 버려도 된다. 하나, 둘, 셋. 맞습니다. 버려도 버려도 됩니다. 자, 다음. 옛날에 비하면 요즘 세상은 좋아졌다. 하나, 둘, 셋. 꼭 그렇진 않다. X. 네. 자, 다음 마지막 질문입니다. 선배는 꼰대가 아니에요 라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다. 좋다. 이거 솔직하시게. 이거는 꼰대 테스트였습니다. 이걸 제가 후보님이 대답하실 때 표정과 이제 네. 그 늦게 대답하신 건 점수 깎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점수를 내서 빨리 대답했는데.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방송에 점수 결과 공개할 테니까 기대하고 근데 계시다가 우리 네. 이하라 기자님도 네. 60 넘으면 저처럼 이렇게 반응이 좀 늦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통 질문 좀 드릴게요. 네. 그 전에 한 번 더 질문 드릴 게 좀 있나요? 네. 제가 그러면은 후보님 그 상상을 해보세요. 이제 네. 저녁을 드시고 월화거리 아시죠? 네, 월화거리 거기를 압니다. 이제 산책을 하고 계세요. 10명의 지역 주민을 만났어요. 네. 그 중에서 본인을 알아볼 사람은 몇 명? 지금요? 지금. 지금 뭐 한두 명 되실까? 너무 네. 겸손하게 대답하시는 아닙니다. 거 아니에요? 한두 너무 소심하신 거 아닌가요? 그 학교 네. 그 학생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날마다 네. 틀리더라고요. 어떤 날은 아는 분을 많이 만난 날이 있고, 어느 날은 또 그렇게 많이 못 만난 날이 있고, 또 어느 생장에 가면 대부분 다 아는 사람이고, 그럼 선거 전날이 됐을 때 아는 분 몇 분 정도? 그 10분이죠 뭐. 10분. 예. 자, 이제 다음 질문으로 아까 잠깐 얘기해 주셨었는데 그 젊은 사람들한테 강릉은 되게 세련된 도시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네, 약간 시골이라는 이미지가 별로 없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여기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되게 좀 막막하다고 네, 생각하는 네, 곳이에요.
지금 대학을 서울로 가서 돌아오지 않고 있는 지역 인재들도 많은데 아까 말씀하셨던 아까 뭐 이미 답변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네, 없어서 그렇다고 네. 하셨는데 뭐 항만 얘기도 하셨고 좋은 일자리란 딱 하나 제일 중요한 거를 만약에 젊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있다면 뭐라고 전 생각하시는지? 복지 아닐까요? 복지. 회사 내 복지. 예, 복지. 예. 요즘은 네. 일하는 것도 참 중요시 여기지만 자기의 휴식 시간도 상당히 또 소중하게 생각하고 특히 가족과의 함께 지내는 시간 중요도가 옛날 저희 때 이제 일할 때와는 완전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 특히 자기 일의 여건을 네. 따질 때 가족과의 함께하는 시간도 상당히 중요하게 본다. 이렇게 그러면 뭐 생각합니다. 워라밸 많이 그렇죠. 얘기하는 예, 그 예. 뭐 일찍 퇴근 시켜주는 야근 안 시켜주는 그런 일자리. 근데 이제 점점 그 퇴근의 의미가 네. 우리 강릉이 갖고 있는 여건에서 앞으로 우리가 유치하려는 기업을 제가 예상해 본다면 예를 들면 이제 앞으로는 뭐 제주도에서 6개월 근무하고 강릉에서 6개월 근무하고 뭐 이런 이제 근로자가 갑인 시대가 올 때가 온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갑인 회사들을 많이 유치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여건을 더 좋게 만들어서 그러면 아마 그때쯤이면 아까 말씀하신 그런 그 자기 특기가 강한 그런 젊은이들도 지역에 와서 일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해라 기자 이런 CEO가 만약 있다면 그런 회사 들어가고 싶으신가요? 약속만 잘 지키시다면. 저는 옛날 공기업에 있을 때 진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럼 그 돈은 아까 연봉은 얼마 주실 건지. 공기업 연봉 세죠. 서로 네. 꿈의 직장이라고 한번 하는데.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1인 2역 하는 직원들보다는 적어도 내가 1인 2역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글로벌 경쟁 회사들 네. 그런 회사들에 가서 일을 하려면 본인이 갖춰야 될 소양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그 짧은 시간 일하는 것 같아도 그 긴장도나 그 일하는 양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일이 꼭 시간과 비례하는 건 아닌 것 같아. 왜냐하면 순간의 판단, 뭐 그다음에 계획, 또 추진 이런 것들이 예전처럼 뭐 이렇게 배포를 할 시기가 아니라서 좀 여러 가지 우리가 이 시대의 변화에 저도 처음 가보니까 놀라기도 했는데 좀 이 청년들이 더 힘든 세상입니다. 저희 때보다. 네, 알겠습니다. 동계올림픽 경기장 사후 활용 방안에 대한 어떤 아이디어 있으신가요? 그거 저가 이제 우리 그 당내 경선할 때 우리 심영수 부장님도 심영섭 후보님도 이제 말씀하셨고 저도 공감했고 저희가 이제 구도의 도시라고 그러는데 전용 구장이 없어요. 그래서 실내 구장을 하나 가지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스피드 경기장은 일부 그 축구 관계자들하고 제가 한번 상의해봤는데 일정 그 실내 축구장의 규모가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 도심 인구와 비례해서 그래서 그것도 한번 연구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축구 전용 경기장은 지금 춘천하고 원주에서 서로 이제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게 좀 있긴 하거든요. 거긴 구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도지 않습니까? 축구의 도시. 근데 그것은 우리는 축구의 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강원도의 축구 하면 강릉인데 저는 그 분들도 양해해 주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역대 강원도 축구 회장님들을 그때는 그분들이 저기 잘 안 맡으려 하셨어요. 다 우리 강릉 분들이 우리 선배님들이 그 전통을 이어오고 맡아서 오늘날 육성하고 오늘날 이 축구의 이 여러 가지 저변이 확대될 때까지 무한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 역사에 또 그 헌신했던 선배들의 그 수로 봐도 저희 강릉이 구도가 맞습니다. 주요 공약에서도 주로 말씀하시긴 했지만 이제 지역 소멸과 인구 위기가 상당히 문제라고 하는데 어떤 해법 있으신가요? 해법은 기업 유치입니다. 첫째 기업 유치고요. 또 우리가 출산 장려 정책을 계속 많은 돈을 들여 함에도 불구하고 3년 전에 저희가 990명, 2년 전에 940명대에다가 작년에 890 몇 명대로 신생아들이 이제 자꾸 줄어듭니다. 그리고 반면에 우리 후보 경선할 때도 이제 MBC에서 토론할 때 나왔지만 한 1,700여 명이 돌아가십니다. 그럼에도 또 우리 강릉은 참 신기하게 통계로 보면 저도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한 3만여 명이 이동을 합니다. 오고 가고 합니다. 그런 거 보면 참 여기가 역동 쪽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하여튼 이 지역 소멸 위기는 근본적으로 또 장기적으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지역의 청년들이 이 결혼해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어서 아이 키우기 좋은 여건, 또 기르기 좋은 여건, 또 교육하기 좋은 여건 이런 것을 또 보강해 나가면 또 일정 시간이 지나면 좀 보완돼서 타도시보다는 우리가 좀 우월성을 갖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오랜 시간 또 이렇게 좋은 말씀 들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